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는 good is bad, 그러니까 잘 나온 경제 지표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뿐 아니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 지난주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반등은 성공을 했었지만 성장주,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은 1.94%가 나오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6.5%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5.8% 나오고 있으면서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한 모습과 또 금리에 대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요, 최근에 발표된 이 GDP 성장률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1, 4분기, 2, 4분기가 살짝의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테크니컬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일어났는데 예상치가 2.9%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3.2%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를 좀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은 금리를 자극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죠. 지난 11월 달에 임금 상승률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오렌지 선이 확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을 연간 환산한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자그마치 1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여전히 6.4%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임금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골치 아프다는 인플레이션, 이것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에서 오랫동안 유지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5%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같은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런 성장주의 조정이 지금 2023년에는 좋은 또 투자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자 우선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성장주들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번에 이 데이터가 또 나온 게 있죠. 미 연준이 들여다보는 이 PC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들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60년대에서 80년대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데이터는 전월비 숫자인데 이게 0.1%입니다. 곱하기 12하면 1.2%죠. 그만큼 PC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이겠는데 이 숫자도 보시면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4.7%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면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유동성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거의 연관관계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유동성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M2 증가율이라고 하는 유동성 급격하게 지금 하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 또 2년 동안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금리도 하락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내년 2023년에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올해는 우리가 긴축이라는 단어를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들어봤다면은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좀 가장 빈번하게 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얼마나 갖고 가시면 좀 이상적일까요? 네, 사실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 분들이 내년도에 경기 침체 일어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장단 금리차 역전 현상을 가지고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 10년 마이너스 2년이라든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0.8% 이상 때부터 지금 좀 축소가 돼서 0.5% 수준 정도까지로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증가율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숫자가 지금 여전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12.2%가 나오고 있고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12.4%가 나오고 있고 기업대출 증가율은 자그마치 15%가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예대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 M1, M2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최근 숫자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때가 1994년 이후에도 있었는데요. 이때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경기 침체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 예대율이라는 숫자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 도달을 했었을 때 나타난 현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향후 1년, 최소 1년, 좀 길게 보면 2년 이상까지도 이런 이 고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물론 대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기지 30년 장기 금리 있죠.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때 1970년대 그리고 또 1990년대 다 보시면은 숫자가 6.5에서 9.2%, 7.5에서 18.4% 이런 숫자였고요. 지금은 고점을 찍은 게 7%가 넘었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6.3% 수준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지금 여신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기회를 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또 센티멘탈 지표를 보면은 주식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이 되신다고요? 네. 자, 최근에 아까 보면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졌죠. 이렇게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기업들의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먼트,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냐를 이용을 해서 풋콜 레이쇼라는 것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풋콜 레이쇼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분홍색 선을 크게 윗돌아 올라가면서 2배, 그러니까 하락 베팅하는 것이 상승 베팅의 2배 수준까지도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를 도달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의 주가 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려는 노력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펀더멘탈로 되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센티먼트적으로서 주식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공포에 들어와 있고요. 약 39 정도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2월 달이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12월 달에 큰 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항상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2020년대 이후에 올라가고 있지만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쪽이 어디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전기차 부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요 다음 사이클의 상승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업종이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숫자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 테슬라라는 종목의 지금 이 영업 마진율이 과거 어떠한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3배 수준이고요. S&P 500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높고 성장이 높은 그런 기업이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마인드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를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본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투자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고 싶은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어떤 비율로 좀 포트를 나눠 보면은 가장 좀 이상적일까요? 네, 자 국가별로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올라오는 지수들이 나스닥 100과 나스닥이고요. 또 영국의 푸츠이고 독일의 닥스입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이 지수들이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펀더멘털로 들여봤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희는 한 7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신흥국의 투자 비중으로 계산을 하자면 30% 정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게 올라오는 지수가 코스피 한국입니다. 또 심천종합지수, 코스닥, 그리고 이제 대만과 상해 종합인데요. 대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률이 그만큼 높게 나오고 있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30% 가져가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한국만 투자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한국 비중을 10% 정도, 대만을 5% 정도, 중국을 한 15% 정도 이렇게 가져가면서 총 30%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내년에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